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7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500명 이상이 넘어가야지 멤버십을 조금 오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경기 국내 야구 5가지 경기, 일본 야구 3가지 경기 분석 준비했고요. 5시 이후 경기들 분석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롯데, 기아 먼저 보면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기 분석과 조금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선발 밸류에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기아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은 매치업이에요. 나균환과 제임스 네일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제임스 네일 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다고 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패가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5연패까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기아 입장에서는 이 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에이스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이 제임스 네일이다 보니까 오늘 경기 잡고 다음 주 조금 반등각을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맞죠. 자, 일단 네일 같은 경우에는 149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심, 커터, 스위퍼, 뭐 체인지업까지 던져줄 수가 있는 자원이고 이번 시즌 무빙 페이스볼이 좋습니다. 스위퍼의 각도 여전히 좋고요. 이거 롯데를 만나서도 2경기 나와서 13이닝 동안 1자책 0.69 굉장히 강했다는 강점까지. 이거 사실 롯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약간 연속 안타가 나와주면서 폭발력을 활용해서 득점을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까 이 네일이 갖추고 있는 정타에 대한 억제 이 능력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롯데의 선발은 나균환이 등판합니다. 145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스플리터, 3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구위는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이 친구가 문제가 뭐냐면은 실투성 공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잘 던지다가도 막 장타 맞고 실점하고 안정감 자체는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기아 타선도 사실 뭐 최근에 뭐 나성범이라든지 뭐 김선빈이라든지 뭐 복귀 자원들이 역할이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타선 집중력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나균환과 힘과 힘으로 붙었을 때도 파워 히터 쪽에서는 충분히 많은 자원들이 있다 보니까 기아가 선발 싸움에서는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뒷심 싸움은 둘 다 좀 불안하긴 합니다. 롯데도 뒷심 싸움 조금 불안하고 기아도 불안한데 사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정철원이가 이제 연투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아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총력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내일이 나오는 기아가 뭐 승리 정도는 가져가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수입까지는 당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두산이랑 LG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LG. 자, LG가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6연승까지 장줄 구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사실 필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필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1점차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오늘 LG가 수입까지 도전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최채영의 선발이라는 리스크를 과연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거 최근 LG가 최근에 불펜에 대한 소모도 조금 많았고요. 이제 안정감 자체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인 투수 운영에 대한 난이도 자체가 조금 높은 상황에서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되긴 하거든요. 자, 일단 최채영 같은 경우에는 138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3피치 위주로 가져가는데 뭐 구속도 빠르지 않고요.
구위도 뭐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커맨드도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두산도 사실 자완 투수 만나서 강했던 건 아니지만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2할 7푼 1리 팀 타율에다가 또 이제 홈런이 또 6방이 나오고 있죠. 득점에 대한 지원도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명확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양의지도 보니까 4타수 4안타 치고 케이브도 최근에 괜찮거든요. 타점 정립이. 그래서 어쨌든 LG 입장에서는 조금 난이도 자체가 높은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이에 맞서는 두산의 선발은 잭 로그가 등판합니다. 147km짜리 페스트볼에다가 투신, 커터, 체인지업까지 투구가 가능한데 이 브레이킹 볼에 대한 밸류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좌타자 헌팅이 되게 좋습니다. 이번 시즌 잭 로그가 자완 상대 POPS가 몇인지 아시나요? 0.362. 진짜 압도적으로 좌타 라인을 잘 잡아내고 있다. 근데 지금 LG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좌타 라인들, 뭐 신민재라든지 문성주, 뭐 김현수, 문보경 이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해줘야 되는 팀이라는 점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오스틴이 또 빠져있는 부분들, 우타 라인이 좀 빠져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거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양 팀 다 타격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이 가능한 두산이 조금 리드를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잠실 구장 특성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두산이 승리 가져가면서 조금 일방적인 그 다음에 이제 저득점 양상까지 예측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하나랑 SSG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가 어제 류현진이가 이제 게임 초반부터 탈탈 털렸죠. 류현진이 이제 털리고 왔고, 그래서 조금 허무하게 2차전을 내주고 왔습니다. 하나가 2차전을 내주고 온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1대1이거든요, 시리즈가. 그래서 오늘 경기를 잡으면서 위닝으로 가기 위해서 어쨌든 양팀 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 라는 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오늘 하나의 선발은 문동주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5번의 경기에서 78이닝 동안 1.13의 WHP와 3.46의 ERA,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153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뭐 스플리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슬라이더, 커브 전체적인 스터프 자체가 굉장히 안정감이 드는 시즌이거든요. 특히나 이 7월 달에는 3번의 등판에서 17.2 동안 4자책 2.08의 ERA 기록하면서 최근에 흐름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SSG 같은 경우에는 사실 150km가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사실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고요. 이번 시즌 펀치력까지 결여가 되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뭐 최정이라든지 에레디아가 역할을 못해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어렵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문동주 이후에 뭐 김서현이라든지 뭐 이제 한승혁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필승조 자원들도 출격이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화는 정말 좀 최소한의 실점으로 경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아마 있을 것이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SSG의 선발은 미치 화이트가 등판합니다. 화이트도 이번 시즌 되게 좋죠. 15경기 나와서 85.2이닝 동안 1.13의 WHP와 2.73의 ERA. 이 친구도 이제 152km까지 페이스볼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커터, 커브, 뭐 스위퍼, 뭐 구속도 빠르고 구위도 좋고 타자들의 타이밍을 잘 못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화이트가 이번 시즌 하나 만나서도 17.1이닝 동안 피안타 9개, 삼진 29개 잡아낼 만큼 하나가 이 미치 화이트의 빠른 공에 타이밍이 잘 안 맞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제 이제 양 팀이 가비지 타임 가져가면서
불펜 소모도 많이 없었다는 점까지 감안해준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문동주와 화이트의 투수전, 게다가 이제 양 팀이 뭐 불펜 방울 1위, 2위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SSG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7.5 언더라든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 한 잔만 하고 할게요. 자, 다음 경기 KT랑 삼성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삼성. 이 매치업은 이제 어제 삼성이 후라도가 진짜 완봉승이 나왔습니다. 후라도가.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어제 이제 후라도가 완봉이 나왔었고요. 삼성 입장에서는 불펜 소모 없이 경기를 잡고 왔다. 조금 인상적이었죠. 다만 오늘 이 원테인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원테인이 최근에 좀 많이 부진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일단은 144km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뭐 체인지업 이렇게 던져주는 PS 피처 유형인데 최근에 직선 구종들이 조금 밋밋하게 들어오는 공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뭐 이제 페스볼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인지업도 최근에 턴홀링이 많이 좀 죽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원테이니가 최근 3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16이닝 동안 13자책 7.31의 ERA 조금 많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KT도 사실 최근에 뭐 타선에서의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점에 대한 생산 능력이라든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저점 원테인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될까요? 저는 뭐 충분히 고영표를 도와줄 수 있다고 봐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KT의 선발은 고영표가 등판을 하는데 이제 언더스로라는 약간 특이점, 그 다음에 134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투심, 그 다음에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체인지업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낮게 깔리는 낮은 존에 걸치는 체인지업이 효율이 되게 좋고요. 땅볼 유도에서도 강점을 보여줄 수가 있다. A 장훈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삼성도 사실 이런 체인지업에 대해서 뭐 타이밍이 완전 좋은 팀은 아니었고요. 이번 시즌 삼성은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원정에서의 이런 기대치 자체는 높지가 않은 팀이라는 점. 이번 시즌 원정 경기 삼성의 팀 OPS는 0.674. 리그 전체 9위 수준이라는 점 감안해 봤을 때 사실 어제 삼성도 타선이 좀 터지기는 했지만 KT가 이제 뭐 7회 이후로는 거의 뭐 지지쳤다고 보거든요. 어제 강건 나와가지고 6실점이었나? 어쨌든 주고 내려가고 어쨌든 뭐 삼성이 오늘 경기 고영표를 만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선발 싸움에서 KT가 조금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불펜 구간은 최근에 이 KT도 필승조 자원들에게 좀 휴식이 많이 부여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는 사실 KT가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각이 아닌가 뭐 그런 말씀만 좀 전해드릴게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NC 키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키움. 이 매치업은 아무래도 이제 NC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랄리 톰슨과 김윤아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뭐 김윤아를 볼 수는 없죠, 사실. 그리고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뒷심 싸움에서 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2점차 패배를 당하고 온 상황인데 일단 랄리 톰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52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줄 수 있고요. 뭐 빠른 구속, 강한 구위, 뭐 하드웨어도 좋고 최근에는 커맨드도 잘 자리가 잡히다 보니까 경기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파이어볼을 만났을 때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 팀이죠. 파이어볼을 만났을 때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 팀이고 그리고 지금 키움의 선발은 이 김유나가 등판을 하는데 사실 김유나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즌 15번의 경기에서 71.1인 동안 1.9의 WHP와 6.31의 ERA 2이닝 2팅에서도 약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정감 있게 실점에 대한 억제도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김윤아가 조금 빠르게 내려간다고 한다면 이 키움의 또 약점이 뭐다? 불펜 구간. 어제도 불펜에서 지고 왔거든요. 뭐 그저께도 그렇고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뭐 NC 승리라든지 조금 일방적인 승리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발 밸류에서부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사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C승, 그 다음에 마엔승, 참고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야구 끝났고요. 일본 야구 쪽으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 세이브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지금 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 세이브가 이 선발들이 좀 부진하고 있거든요. 최근 4연패까지 연패 장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세이브가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지금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실점에 대한 억제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낙순이102님 추천 감사합니다. 특히나 세이브가 최근 5경기 보시면은 선발들이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최근 5경기에서 23.1이닝 동안 16자책 ERA로 환산하면은 6.17이 나오다 보니까 선발 싸움에서부터 계속해서 무너지고 가다 보니까 경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이브의 빠따로는. 자, 그리고 오늘 선발 유타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위가 좋은 편은 아닌데 뭐 볼끝이라든지 땅볼 유도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볼끝이 조금 밋밋해지다 보니까 뭐 존 안으로 들어가는 공은 대부분 커트당하든지 아니면 정타가 나와준다든지 최근에 장타비율도 늘어나면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라쿠텐도 어제 빠따 괜찮았죠? 어제 안타 10개 포함해서 14출루 타격감이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 유타로와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라쿠텐이 조금 기폭을 받으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라쿠텐의 선발은 후지가 등판합니다. 140km짜리 포심 그리고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뭐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싱커 활용한 땅볼 유도라든지 체인지업 활용한 뭐 타이밍을 뺏는 이런 피칭들이 괜찮은데 세이브도 결국에는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타격에서의 밸런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최근의 컨디션 자체도 저점에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후지가 뭐 최소한 뭐 6이닝 이상 1실점 이하로 끊어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세이브가 최근에 이렇게 선발들이 많이 부진하면서 불펜 구간도 과부하가 조금 심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흐름이 나쁜 건 아니지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라쿠텐이 승리 가져가면서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야쿠르트 주니치 볼게요. 야쿠 주니치. 자, 이 매치업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야쿠르트가 지금 5연승까지 장줄이 길어지고 있다. 특히나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3할 1푼 5리까지, 게다가 이제 홈런이 또 이제 3방이 나오고 있고 득점에 대한 지원이 4.6득점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쿠르트의 빠따는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치업 상대가 마치바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평균적으로 봤을 땐 좋았어요. 16경기 나와서 1.13의 WCP와 2.03의 ERA. 근데 이 마치바라는 선수 자체가 이제 뭐 136kg짜리 페이스볼, 뭐 커터, 싱커, 슬라이더, 체인저, 커브, 뭐 스플리터까지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조금 이제 보더라인 피칭을 가져가면서 강점을 가져가는 선수인데 최근에 커맨드가 좀 흔들립니다. 정타에 대한 억제가 최근에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7월달 2번의 경기에서는 13이닝 투구하는 동안에 피안타가 20개였거든요. 그래서 정타에 대한 억제가 최근에 안 되고 있다, 정타 비율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마치바는 결국에는 9-2로 타자를 잡아내는 유형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치바가 저점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쿠르트의 빠따가 최근에 워낙에 흐름이 또 좋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마치바가 야쿠르트를 상대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기대치를 높게 잡아주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이에 맞서는 야쿠르트의 선발은 오쿠가와가 등판합니다. 14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스플리터, 슬라이더까지 4가지 구종을 던져주는데 뭐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구속도 조금 올라왔고 볼끝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주니씨 같은 경우에도 발사각이 되게 높은데 뭐 강하게 때려내는 능력이라든지 중심에 맞추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뭐 오쿠가와가 충분히 주니치를 상대로도 뭐 잘 던져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지금 주니치는 마치바도 문제지만 최근에 불펜도 조금 부진하고 있죠. 뭐 최근에 뭐 후지시마라든지 뭐 시미즈라든지 뭐 가치노라든지 조금 핵심적인 코어들이 최근에 또 부진하고 있다 보니까 뭐 야쿠 프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신이랑 요코하마 경기 살펴볼게요. 한신, 요코하마.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양 팀이 타카시랑 이제 이시다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선발 밸류에서부터 차이가 조금 난다고 보거든요. 저는 타카시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잘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타카시가 14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스플리터,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커터로 카운트 잡고 스플리터로 범타 유도하는 이 능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낮은 존을 공략하면서 이 땅볼 유도가 되게 좋아요. 특히나 이번 시즌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공격적인 타격 내용을 가져가는 팀에다가 이번 시즌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다? 0.574였습니다. 리그 전체 꼴찌였죠, 사실. 그래서 이건 사실 타카시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설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요코하마의 선발은 이시다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2경기 나와서 46.2이닝 동안 1.2의 WHP와 4.24의 ERA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몰리는 공이 조금 많다 보니까 장타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신 같은 경우에도 누가 있냐면은 뭐 치카모토라든지 뭐 타쿠무라든지 뭐 데루아키라든지 좌타석에서 이 이시다를 괴롭혀줄 수 있는 펀치력이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시다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뭐 선발 싸움에서는 한신이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최근 요코하마가 불펜도 많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뭐 순수 그냥 불펜 밸류 차이도 양팀이 많이 나기도 하고요. 최근에 부진 중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이시다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 한신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조금 일방적인 경기까지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총 8가지 경기들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일단은 뭐 자기 분석과 조금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먼저 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